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경계하고 면적 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에서는 우리 경계 문제가 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약집에서 가지고 계신 분은 요약집 페이지 21페이지에 경계가 나와 있으니까 요약집에 나온 내용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출제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 세 군데만 잘 파악하시면 충분하게 문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경계라고 칭하는 것은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는 시험 공부하는 부분이 세 군데예요. 페이지 요약집 21페이지 가시니까 지상 경계 결정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지상 경계 결정하더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5개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을 경우는 경계가 어디로 가느냐. 높낮이 줄여서 고조가 없을 경우는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높낮이가 없을 때는 중앙이고, 반대로 높낮이가 있을 경우는, 높낮이, 고조가 있을 경우는 이때는 하단부를 경계로 칭한다 해서 고조, 하 이렇게 하단부로 가는 것이 경계이고, 또 도로나 국어 등 절토된 부분이 있더라. 땅깎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절토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절토지의 상단부를 경계로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절토지상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토지가 해면과 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는 물이 꽉 차 있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에서 꽉 차 있을 때 중심으로 따져가는 것이며, 평균 해수면은 아닙니다.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을 경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다음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경계를 정하는 것이 방법이다가 이게 출제를 첫 번째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두 번째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지상 경계라는 것은 또 담장 등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지만,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만드는 장부가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등록할 사항이 7개가 있다 보니까 이 7개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소재가 등록이 되고, 두 번째는 지번이 등록이 될 것이며,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좌표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지역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 경계점의 위치에 설명도가 등록이 될 것이며,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다른 경우에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사항 지목이랑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가 등록이 되는 것이 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땅을 분할함에 있어서 건물을 걸리게 분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즉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더라. 4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건물에 걸려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사업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로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국어 등에 대해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등에 대해서 분할하고자 할 때 건물에 걸려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 결정할 때도 가능했고, 마지막이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이 4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세 군데 중 하나가 나오는데, 주로 출제하는 부분은 2군데예요. 이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기하고, 또 하나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 출제를 잘하니까 이 2군데가 주로 돌아가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먼저 기출되어 있는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대표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상이 몇 개가 나오느냐? 7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요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에 지적도면의 번호. 지적도면 번호란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1번 지문이 정답이고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소재. 여기 나와 있네요. 소재 나와 있고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등록상 맞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등록상 해당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상 맞겠죠? 여기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5번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등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 등록사항 포함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 될 것이며 1번이 틀린 말로서 34회 때 기출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예상 문제 풀어보게 되면 이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이게 경계의 정의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니까 1번 지문 옳은 말이고, 두 번째, 그럼 경계점은 뭘 의미하느냐? 경계점이라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았죠? 경계점은 우리 앞에 문제 풀을 때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XY 좌표를 경계점이란다 해서 2번 지문도 맞았고요. 세 번째, 토지의 지상 경계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실제 토지에 있는 지상 경계라는 것은 실제 토지에 있는 거예요.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 있는 것이고 논과 논 사이에 논뚝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없을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경계점 표지로서 경계가 어디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또는 평균 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해수면에 인접한 땅은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이니까 최대 만조이나 최대 만수의 선이 경계인 거지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아니어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 평균 해수면 언제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것은 해발 따지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산 높이 따질 당시에 해발 몇 미터란 말을 쓰는데 그때는 기준이 평균 해수면이고 지적업하에서 토지이냐 아니냐 기준은 최대 만주의선 또는 최대 만수의선이 경계가 되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말이고 5번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토지의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제방은 경계가 어디입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가 되니까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가 된다 해서 5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맞았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등이 존재하더라. 이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며 이런 뚝, 담장이 없을 당시에는 지적소관청에서 경계점 표지 등을 통해서 구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고 두 번째,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가 있답니다. 높낮이가 있대요. 그럼 고저유가 되겠죠. 고저유, 하단부가 됩니다. 고저유, 하단부 경계 가는 것이 내용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그 경사면 상단부를 경계를 정한다. 상단부가 아니라 고저유, 하단부 경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이 잘못된 말입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분할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가 어떻게 분할합니까? 먼저 어디까지 분할할 것인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이고 이를 통해 두 번째가 분할을 한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공부상 분할 측량을 할 것이며 지적공부상 분할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그럼 항상 분할함에 있어서 뭐부터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 그래서 분할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라? 지상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측량한다 해서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4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았네요. 원칙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땅 분할할 때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건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으니까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5번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가 되니까 5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될 것이며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경계 쪽의 문제는 참 쉽죠. 예, 한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맞추시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몇 가지가 존재하느냐? 7개가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경계점의 종류와 위치까지 등록상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번의 토지의 소재, 해당상 맞으니까 기억번은 옳은 말이고 지번도 등록상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지번도 옳은 말입니다. 세 번째, 경계점 좌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 토지의 고유번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눈 씻고 보더라도 요 7개 안에 토지 고유번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1번은 빠져야 될 것이며 미음번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상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이고요. 비읍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위치가 드는 요거는 등록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건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 배울 때 도면, 지적도와 임야도 등록상 배울 때 그때 나올 말이고 요건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빠져야 됩니다. 그럼 등록사항이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이 참 출제를 많이 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시험을 출제한다 그러면 몰랄 것 같아요. 이 중에 경계 한 문제 내라 그러면. 그렇죠. 요거 아니면 요거 되겠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25회 때 출제했고 26회, 27회, 28회, 같이 29회 요게 30회 이런 30회 출제했고 쭉 쉬다가 34회 때 또 출제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개는 잘 기억하시면 경계 쪽 문제는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 지상 경계에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고객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이거 뭐 많이 봤으니까 1번 질문 옳은 말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더라 만드는 것이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2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 따라 경계를 달리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3번 질문도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항상 맞는 말입니다. 분할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경계점 표지 설치할 것. 측량한 다음에 분할하셔라. 그럼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측량을 하는 것이 절차가 되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 경계 결정할 때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니까 아니 된다가 아니라 결정해도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쭉 섞여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 잘 파악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건물을 권리게 분할하는 것은 어떻게 외우시느냐? 건축물도 공사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건축물도 공사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건축물도 공사판 이 안에 해당이 없는 걸 찾아라. 그럼 1번의 경우에 건축물도 공사판에서 없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들어와 있죠? 1번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공공사업 포함되어 있으니까 2번도 해당되는 것이 맞고요.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은 없죠.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 분할하는 경우 그럼 사업 시행지역도 나와 있으니까 4번도 해당이 됩니다.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 빠졌네.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정되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선도 해당이 되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어서 이제 틀린 것은 1, 2, 4, 5 4개는 해당이 되겠지만 3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 분할하는 것은 몇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4가지에서 건축물도 공사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개 없는 거 찾아라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 쪽 문제를 풀어봤어요. 경계 쪽 문제의 경우는 시험 나올 때 이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한 문제 잘 만날 수 있으니까 나올 때 공부만 돼 있으면 보너스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넘어가는데 면적 같은 경우는 문제집 넘어가시면 42페이지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면적 두 문제가 예제 문제 실려 있는데 최근에 34일 때 문제하고 31일 때인가 출제 문제 2개 실려 있습니다. 2개가 중요한 문제가 많이 실려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내용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면적이란 것은 이제 우리 정리를 하는데 면적은 우리 요약집 보시게 되면 없으시면 칠판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23페이지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집상에서 얘기고 요약집은 몇 페이지냐? 요약집은 23페이지에 면적이 실려 있는데 면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이 없으시면 어디 보면 될까요? 칠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면적이란 것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면적은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우리 과거에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에서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되고 다른 양은 나오질 않습니다. 자, 면적을 정할 당시에 둘로 세분을 해요. 면적을 정할 당시에는 지적도 시행지역과 임야도 시행지역. 지적도 시행지역이나 또는 임야도 시행지역이 있고 반대로 개발이 되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도면상, 도상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측정할 때 기계 이름이 전자 면적 측정기로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2개가 많이 헷갈리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업 나갈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엇이 있다? 좌표가 있다. 그러면 면적도 좌표로 계산하셔라. 방법도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간다 해서 이렇게 좌표끼리 엮어 놓으시면은 안 헷갈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안 헷갈릴 것이고요. 또 면적 측정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데 대부분 측량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의 분할, 축척 변경하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정정한다거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토지표시 세를 결정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나 또는 지적, 현황 측량 실시함에 있어서 면적 추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단위가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이냐 100단위이냐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가 있고 100단위일 경우가 나눠집니다. 1000단위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1000단위일 때는 0.5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셔라? 여기는 구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그럼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1로 가더라. 이게 기준 면적이고 100단위는 얼마까지 등록합니까?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 됩니다.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러면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0.5를 초과하더라. 이때 어떻게 처리한다고 배웠느냐? 과감하게 올립니다. 0.5 미만 나오더라. 이때는 버려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6이 나왔더라. 15.6이 나온 경우 얼마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1가를 자른 상태에서 0.5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서 16이 된다. 그럼 초과는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 반대로 15.4가 나왔습니다. 15.4가 나온 게 얼마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자른 상태에서 0.5 미만이니까 얘는 버려버려서 15가 됩니다.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그럼 0.5가 딱 걸려버린 경우는 0.5가 딱 걸려버린 경우는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로 결정하되 끝수가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게 돼 있으며 0이나 짝수일 경우는 쫙 버리더라. 그럼 만약에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이때는 1까지 자릅니다. 자른 상태에서 0.5 딱 걸렸죠? 0.5 딱 걸렸습니다.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냐 짝수이냐 여기 나온 숫자가 끝자리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가 차이점이에요. 여기 홀수죠.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라가서 16이 되는 것이고 짝수일 경우는 쫙 버려서 16으로 가겠다가 5서5법의 전형적인 모양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단위는 또 마찬가지인데 100단위 0.05 보고 따져요. 0.1까지 결정하니까 0.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립니다. 0.05 미만일 경우는 이거 써놔야지.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미만일 경우는 버립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기출문제가 331점 기출문제로 할게요. 그냥 235.551이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0.1까지 잘라가되 0.05 초과했으니까 올라가면서 235.6이 된 것이 초과하는 케이스고 미만일 경우는 버리십시오. 그럼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235.549가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1까지 잘라가는데 0.1까지 0.05 미만이니까 다 버려버려서 235.6에다가 내용이에요. 이렇게 면적 결정합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그럼 마찬가지로 0.05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때는 구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결정합니다. 끝수가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라가고 0이나 짝수는 버리게 됩니다. 그럼 기출문제가 330.55는 얼마입니까? 이 실제 기출문제였었고 730.45가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풀어보시오라고 출제한 것이 기출문제예요. 주어지게 되면 0.1까지 자릅니다. 자른 상태에서 0.05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려버린 경우에 앞에 숫자가 마찬가지로 홀수이냐 짝수이냐.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330.6이다 라고 나온 것이 기출문제였었고, 짝수가 나온 경우는 쫙 버려버리니까 730.4가 되어서 출제한 것이 내용이에요. 이게 면적 결정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딜 지울까요? 이쪽을 지울게요. 천 단위는 여기까지 간다. 이건 출제 잘 하지 않으니까. 이제 분할과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허용 오차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등록 전환이 발생하더라. 등록 전환 시의 경우는 허용 오차가 주어진 경우에 오차 이내일 때와 오차 초과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서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합니다.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내용인데, 요거는 측량 후에 면적 결정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도 측량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측량을 통해서 얻어진 면적을 법에서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상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때는 직권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이게 시험에 2번 나옵니다. 직권 정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하는 경우인데, 분할하는 경우는 허용 오차가 주어진 경우 오차 이내와 초가 나눠요.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내용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분할되기 전에 면적하고 그 다음에 경계는 정정하겠다가 방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분할할 때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도 파악하시면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보시면서 요약집 내용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제 문제인데, 대표 문제. 페이지 문제집 4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문제집은 몇 페이지라고요? 페이지 42페이지.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 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 범위 초과했단 말 나왔습니다. 처리 방법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 허용 오차 초과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 배웠느냐? 등록 전환 시의 경우는 오차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상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 정정합니다. 그럼 직권 정정을 차리시오. 몇 번에 답이 될까요? 임야대장상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1번이 정답이고, 시도의사 승인 받는 것도 아니며 승인 사유 결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 정정이 맞는 말이에요. 요 직권 나와 있는데요. 그걸 누가 정정합니까? 지적승낙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되겠죠.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정확하게 옳은 말이고, 다 틀렸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32회 때인가 31회 때인가 기출이 된 부분이 있어요. 뭐 주어지는 문제가 이거는 서비스 문제니까 자,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의 기출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1필지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 145.450이 나왔습니다. 제곱미터의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을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0.1까지 결정합니다. 왜? 축척이 100단위잖아. 100이니까 0.1까지 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100단위는 0.1까지 갑니다. 그럴 경우에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닌 0.5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0.5에 딱 걸려버리게 되면은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냐 짝수이냐.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라가고 짝수는 버려라. 여기는 홀수 짝수? 그렇죠. 짝수죠. 짝수니까 짝 버려서 정답은 145.4 제곱미터가 답이 됩니다. 몇 번이 답이 될까요? 145.4 제곱미터에서 2번이 정답이 되어서 34회 때 기출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니까 주어졌다 싶으시면 낼름 받아 먹어야 돼요.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면적인데, 요 공부만 딱 돼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답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상 문제 가시게 되면 첫 번째, 지적 측량에 의하여 필지 면적을 측정하여 하는 대상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이거 물어봤네요.
복구하는 경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하는 경우, 축척 변경하는 경우, 면적 경계 정정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끝남에 따라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경우,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면적이 수반되는 경우, 수반시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수반시란 말이 없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수반시란 말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법조문상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면적 측량, 세부 측량을 결정하실 것. 하지만 경계보고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다만 경계보고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수반시란 말 나와 있을 때만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거 주의해서 정리하실 것. 자, 1번 신규 등록에 따라 지적 등록하는 경우 신규 등록도 해당이 되니까 1번 맞고요. 등록상 정정으로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면적 경계를 정정하더라 해당이 될 것이고, 일필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경계보고 측량 실시하는 경우, 경계보고 측량이란 말 나왔는데 면적 측정 수반시란 말 나와 있나요? 지금 수반시란 말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수반시란 말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3번이 틀린 말이고, 4번 바로 나오네요. 경계보고 측량에 면적시 수반되는 이렇게 수반시란 말이 있을 때만 대상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3번 질문은 수반시란 말이 있어요? 없죠. 4번은 수반시란 말이 나와 있죠. 이런 경우 대상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시라고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도 측정해 줘야 하니까 5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가 한다.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지적도면도 시행지역은 뭘로 측량합니까? 이 지역을 측량할 때 평판 측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측량하는 지역은 뭘로 측량합니까? 여기는 좌표가 있으니까 경위로 측량합니다. 그럼 경위 측량했단 말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은 숨어있는 말이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고 살짝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면적 어떻게 측정하느냐? 좌표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1번 질문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의 면적 측정을 뭘로 하느냐? 전자 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이거는 지적도면도 시행지역에 측량하는 방법이지. 그럼 뭘로 갑니까?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니까 틀렸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엇이 있더라? 좌표가 있더라. 좌표끼리 엮어놓으시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옛날에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었느냐? 설날 추석 때 선물 들어올 때 굴비가 들어와요. 그렇죠? 굴비는 사이즈가 비슷한 거 엮어놓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엮어놔라. 형이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 이 엮어놓으시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가 어떤 말이냐? 지적도와 이면도 시행적으로 세분하시면 된다라고서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위 측량이라는 얘기는 어떤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면적 계산은 뭘로 가느냐? 좌표, 면적 계산법이 되는 것이어서 1번 지문이 틀린 말이고 틀렸죠? 정답이고요.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 100단위니까 0.1까지 등록한다 해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2번 질문 옳은 말이고 세 번째,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면적은 수평 넓이를 면적으로 칭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질문도 옳은 말이며 4번 신규 등록선을 하는 때에는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신규 등록과 등록선은 전부 다 측량을 통해 면적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5번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을 한다.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 더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합산해서
면적 결정한다 해서 5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될 것이며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의 경우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면적은 공유지명부와 대지구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맞았나요? 틀렸습니다. 면적이란 것은 등록사항이 어디에 나오느냐?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나오지 다른 장부 안 나옵니다. 그 면적은 공유지명부하고 대지구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니까 틀렸어요. 면적은 어디에 나오느냐? 공유지명부와 대지구 등록부가 아니라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이 틀린 말 정답이고요. 2번 지적대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1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갑니까? 0.1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에서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적대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를 한다. 분모가 100단위일 경우는 0.1까지 가더라. 1000단위일 경우는 1제곱미터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얼마로 간다? 1제곱미터로 간다 해서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4번도 1000단위네요. 똑같이 가겠네요. 그래서 임야도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를 한다. 이거 둘 다 1000단위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이제 5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를 한다. 그럼 이제 2번과 5번은 100단위 축척,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1000단위 축척이 되어서 10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가라? 1제곱미터. 100단위일 경우는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 맞는 말이 돼 1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면적 어디에 나옵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해서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다음 중 토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면적 측정 대상이 된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면적 측정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 맞고요. 두 번째, 임야대장에 등록할 면적이 측정 결과가 123.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123.6제곱미터로 등록한다. 2번이 틀렸죠. 잘못됐습니다. 임야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나올까? 임야대장은 임야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야도의 축척은 얼마였습니까? 두 개였습니다. 임야도의 경우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두 가지 축척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면적 얼마까지 결정합니까? 1000단위니까 1제곱미터가 결정하는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나온 면적이 123.5제곱미터의 경우는 1까지 자른 상태에서 0.5를 초과했죠. 올라가니까 123.6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4로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임야도 축척 몇 가지 사용하더라? 3000과 6000 두 개만 사용하니까 단위 면적이 얼마다? 1제곱미터. 그럼 0.5 초과하면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124제곱미터가 면적이 되어야 되므로 2번이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지목 변경, 지번의 변경은 면적 측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둘 다 이 안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측정한 결과 0.15제곱미터로 측정되었다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면적은 0.2제곱미터이다. 맞았나요? 0.1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0.05 딱 걸렸습니다. 앞에 숫자 홀수니까 홀딱 올라가서 0.2로 등록해야 한다 해서 2번 지문,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토지 면적은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정확하게 맞았죠? 0.05 미만일 경우는 버리고 0.05를 초과하더라 올리며 0.05일 때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해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 면적 지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49 제곱미터의 경우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1까지 결정하니까 1029.549가 나왔답니다. 그럼 잘라야겠죠. 얼마까지 자릅니까? 0.1까지 자릅니다.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0.05 딱 걸려. 이게 미만이죠. 딱 걸린 게 아니라 미만이니까 이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리니까 정답은 1029.5가 답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될까요?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어서 버려버립니다. 5번 문제, 이건 뭐 쉬웠던 문제고 이쪽에서 예를 들을 때 요거 나왔던 거죠. 549 때는 0.0 미만이니까 버려서 야, 이거 잘못 썼네요. 이 6이 아니라 5가 돼야 되는데 아예 말은 했는데 5가 잘못 썼네요. 5 고쳐놔야겠네요. 235.5가 됩니다. 버려버리니까 제가 말은 5로 한 것 같은데 6을 써놨네요. 수정 좀 할게요. 네, 이렇게 고쳐놓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면적 합계가 분할된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라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자 면적이 증가함이 없도록 한다. 맞습니다. 많아지는 게 어떻게 처리할까요? 분할이 많아지는 경우는 분할자는 똑같아야 되니까 하나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작은 수부터 버려라 해서 작은 것부터 순차로 버려서 정하되 증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많아지는 경우는 버릴 때 어떤 거 버려라? 작은 걸 버려라. 반대로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는 올려야 돼요. 올릴 때 큰 거부터 올리는 겁니다. 버릴 때는 작은 거 버리고 올릴 때는 큰 걸 올린다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까지 결정하니까 맞았죠. 세 번째,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 지적도 시행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 대장에 등록한다. 아이고,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니까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그렇죠. 1제곱미터. 그럼 0.1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가는 것이 면적이 되니까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1제곱미터. 4번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자 면적보다 적어졌답니다. 여기 많아졌고 적어졌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지는 경우 다시 올려요. 올릴 때는 큰 거부터 올립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경우는 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된 면적의 증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면적이 많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작은 거를 버리셔라. 그래야지 면적이 같아지니까.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는 큰 거를 올려서 증가와 감소를 막겠다 해서 이건 인위적 처리가 들어가는 것이 내용인데 뜻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많아지는 경우는 커졌다. 버려요. 어떤 거 버려라? 작은 거 버려라.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는 다 똑같아야 되니까 올려야 됩니다. 하나를. 올릴 때는 큰 거부터 올린다 해서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여기 나옵니다. 토지 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지적공모상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초과 시에는 면적 경계를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1000단위는 기준 면적이 1제곱미터가 되므로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7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등록 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이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원칙이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이 원칙이니까 1번 질문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 누구의 승인 받습니까?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 승인 받게 돼 있으니까 승인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권자가 아니어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지목은 일필 일지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 좌표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00단위 축적 사용하니까 0.1까지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이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절토지는 상단부가 되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면적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9번 문제 하나 더 있네요. 문제집에서 8번의 경우에 문제 보게 되면 지워버리고. 자, 다음 중 면적 오차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요. 1번의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분할의 경우에 분할 각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자 면적보다 적은 경우 작아졌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나요? 적어지는 경우는 큰 거부터 올리라고 배웠죠. 적어졌으니까 올려야 됩니다. 그래 똑같아지니까. 근데 9월에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자 면적의 측면이 없도록 한다. 올리는 건 맞지만 작은 걸 올리는 것이 아니라 큰 거부터 올립니다. 큰 수부터 올리는 거지 작은 걸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올릴 때는 큰 거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어요. 먼저 많아지는 경우는 작은 걸 버리는 것이고 작아지는 경우는 큰 걸 올리게 돼 있으니까 1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버릴 때는 어떻게 적어지는 경우는 큰 거부터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면적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버릴 때는 작은 거를 버리고 올릴 때는 큰 거를 올린다 해서 큰 걸 올리는 것이지 작은 걸 올리는 게 아니어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2번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정정한다. 등록 전환 시의 경우에 허용 오차를 초과하더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하더라. 2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 세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와 분할자 면적과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 분할할 때 허용 오차 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오차를 각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그럼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와 분할자 면적과의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할 때 초과한답니다. 이때 면적 경계를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4번 질문도 맞았네요. 5번 등록 전환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의 경우 허용범위 이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등록 전환 시에 허용범위 이내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하더라. 그럼 허용범위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해서 5번 질문도 옳은 말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말로서 많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작은 수를 버리고 면적이 적어지는 경우는 큰 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를 올리는 거지 작은 거 올리는 게 아니어서 1번 질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면적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요거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지번 변경할 때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의 승인권자가 되어서 1번 질문 옳은 말이고, 두 번째,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여러 필지라는 것은 예외 규정이니까
어떻게 부여할까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읽어보니까 그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최종 번번 다음 본번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번부여 지역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에 속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아이고,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따라오더라. 이때 어떻게 부여합니까? 시도지사가 개편 전 지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부여하더라? 기억 안 나세요? 나야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가 있더라.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에서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할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가 정확한 말이 되므로 3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잡혀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일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하며 100단위가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일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임야도의 경우는 1000단위 사용하니까 1 미만일 경우 1로 간다 해서 옳은 말이고, 5번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있는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절토지는 상단부가 경계가 되니까 맞는 말이 될 것이며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준용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더라.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의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 부여하는 거지 개편 전 지번 부여적 지번 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 면적을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지난 시간 풀었던 것이 지번과 지목이에요. 이번 시간은 경계 면적을 풀어봤는데 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서 보통 적게 3문제, 많이 5문제까지 몰려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잡아 놓으시면 뒤가 편해져요. 여기 못 잡으시면 어려워지니까 문제 답 골라내면서 공부하는 건 좋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한번 유학식 공부하시고요. 문제 덩달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